어느 때와 다름없이 나는 다음 영상을 위해 책을 읽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영어 원서로 말이지. 한국어로는 한계가 있는 게 이 직업이니까 말이야. 그러다 난 이 개같은 외국어 홍수에 신물이 나버렸다. 그지같이 어려운 언어 개나 주라시. 세계 공용어가 한국어라면 좋았겠건만. 그래서 난 이런 영어 원서를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됐다. 긴 시간의 고민 끝에 난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읽으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바로 번역가를 시켜서 읽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난 바로 번역가 납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먹잇감을 인터넷에서 포착한 뒤 인터뷰가 하고 싶다고 속여 글을 꿰내면 될 것이었다. 내가 어떤 꿍꿍이를 꾸미는지 꿈에도 모른 채로 그는 흔쾌히 승낙했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영어의 악몽에서 벗어날 시간이었다. 처음엔 근처 투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매장 음악이 너무 컸다. 그래서 우린 자리를 옮겼다.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DCC 카페로. 장소 협조해주신 DCC 카페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엠바고 때문에 잘린 내용이 있긴 한데 아마 티 안 날 거다. 그럼 제 이름 전영집이고요. 지금 시공사에서 이제 미국 만화 번역하는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번역가는 프리랜서라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는 그 일은 끝나고 또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서, 혹시 뭐 영어 잘하고 다른 뭐 SNS나 뭐 아니면 미디어 컨텐츠, 책, 영화 이런 쪽에 영어 잘하는 사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십시오. 곧 벌어질 일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군. 토익 975점이고요. 뭐 GTQ 1급도 있고, 뭐 글쎄요, 다른 것들은 저도 공부 중이긴 한데 어쨌든 시험만 못 봤지 다 잘합니다. 운전면허증도 있어요. 1종 보통이요? 아니요, 2종. 미래는 2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막 어떤 커넥션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건 있어요. 제가 시공사가 처음에 이제 미국 만화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제가 아마 한 13, 14 막 이랬을 거예요. 제 나이가 그때.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막 시작했을 때 마침 이제 빠지게 돼가지고, 그때 시공사로 직업 인터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거랑 이제 관련 없이 2019년도에 여름쯤에 국제 북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공사도 참여를 해서 그 부스에 이제 놀러 갔다가 뭐 그런 저런 이런저런 만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번역 일을 해볼 생각이 있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한번 이제 샘플 같은 걸 드려봤고, 그때 이제 좋게 보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5년 동안 한 25권 정도 번역을 하게 됐네요. 사실 그린랜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그린랜턴을 이제 정발본으로 처음 접하고 되게 많이 기다렸어요. 이게 블랙키스트 나이트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하기 전에는 에이전트 오렌지 전 것까지도 끊겼던 적이 있었고, 막 몇 년이 걸려서 겨우겨우 블랙키스트 나이트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서 이제 하게 된다면 그린랜턴을 꼭 하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어필을 했었고요.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브라이티스트 데이부터 내실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하셨는데, 브라이티스트 데이 본편이 사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린랜턴 자체랑은 딱히 관련이 없는 그런 이벤트성 책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번역한 거, 이게 브라이티스트 데이의 타인이 되는 그런 그린랜턴인데, 요 그린랜턴 책이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티스트 데이의 타인이면서 그 블랙키스 나이트에서 끝났던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스토리라서, 요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걸로 바뀌고 쭉 그 뉴 52 디 엔드까지 나온 거고요. 이게 그때 이걸 이 시점에 왜 내냐, 이 시기에 왜 내냐, 왜냐면 걔네는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거고, 한국에서 좀 이제 최근 것, 그때 아마 리버스 나오고 막 그랬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그 제프 존스 런을 끝내고 싶었고, 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는 또 출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메일을 작성해서 이렇게 드렸더니, 그쪽에서 또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출간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때 또 출간을 했었고요. 아무튼
제가 DC 코믹스에서 제일 애정하는 캐릭터 스토리가 뭐냐 하면 단연 그린랜턴과 제프 존스의 그린랜턴 뽑을 만큼 좋아하는 그런 시리즈고요. 베놈은 이제 마블 DC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고요. 제가 좀 제일 애정하는 캐릭터고, 그래서 좀 강박도 가지고 있어요. 책도 단연 다 모으는데 뭐 막 이슈부터 단행본도 제가 일단 순서대로 다 모아놨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옷도 지금은 자켓 입고 있고, 지금은 안 입고 있는데 여러 옷 더 있긴 합니다. 막 중요한 자리에서 못 입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강박적으로 좋아하고 있어서. 얼마입니까? 이 옷이 그때 이게 18년도에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400 한 화로는 한 45에서 50 정도 하겠죠. 아무튼 그 정도 줬던 것 같고요. 핫토이 베놈 막 이런 것도 피규어도 모으고 그런 식으로 베놈 진짜 애정하고, 애정을 하게 된 계기는 아마 처음 접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 스파이더맨 3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외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어서 코믹스로도 좀 파보니까 코믹스가 더 마음에 들었고, 코믹스의 외형하고 또 이제 진짜 자기의 그 자기만의 정의에 완전 팔려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런 캐릭터성도 되게 좋았어요. 그 집착한다는 부분이나 되게 악한 것들이 있는데도 영웅이 됐다. 뭐 물론 이제 메타적으로는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악당에서 시작해서 또 영웅이 되고 뭐 이런 일련의 서사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처음 했던 게 최근에 펀딩했던 요 치명적인 수호자, 여기에 다 들어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딱 좋죠. 그쵸. 그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00화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걸로 바로 들어가면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실 수 있죠. 우선 좀 제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번역을 시작할 때 그린랜턴, 베놈 이런 것도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외에도 좀 초자연적인 것도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고스트라이더, 뭐 당연히 한 권도 못 나왔지만 고스트라이더는 그런 것도 꼭 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적용이 됐는지 아니면은 그 베놈의 도니 케이츠런의 작가인 도니 케이츠가 그 닥터 스트레인지, 제가 한 그 2권의 닥터 스트레인지 작가라서 그게 관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주셔서 하게 됐고요. 근데 뭐 사실 일은 제가 받는 입장이니까 막 선택했다 이런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감사하게도 시공사 측에서 이제 일을 주셔서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그냥 제가 선택했다고 하면은 조금 주제가 좀 넘는 그런 말일 것 같아요. 한 편이요. 근데 너무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에이전트 베놈을 꼭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죽기 전에 꼭 하나 해봐라, 뭐든지 된다 그러면은 둠페트롤이라고 그 DC 버티고 사나에서 나왔던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진짜 저는 사실 저 자체가 좀 반골 기질이 있고 좀 힙서 기질이 있어서 많이들 안 읽는 미국 만화에서도 잘들 모르는 그런 책을 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접하게 됐는데, 제일 재밌게 읽었던 게 둠페트롤이었고, 둠페트롤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서 이거 꼭 한번 해보고는 싶다. 근데 난이도도 좀 어렵고 되게 일생의 그런 필사의 업적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둠페트롤 중에 어떤 작가예요? 그 아마 유명한 거는 그랜트 모리슨 런이고요. 그랜트 모리슨 외의 둠페트롤은 사실 유명한 게 제라드 웨이, 엄브렐라 아카데미를 쓰기도 했던 제라드 웨이랑, 다른 분은 제가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다른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둠페트롤은 그랜트 모리슨 런만 봐도 충분할 정도로 잘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랜트 모리슨의 둠페트롤을 하고 싶고요. 뭐 그 외로 그냥 하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앨런 무어가 썼던 스왑프싱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아까 말했던 에이전트 베놈 전권이 진짜 그걸 재밌게 보기도 했고, 좀 베놈이라는 캐릭터에서 정말 중요한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베놈에 대한
캐릭터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신비오트에 대한 캐릭터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에디 브록, 플래시 톰슨 뭐 이런 되게 중요한 캐릭터들의 그런 뭐랄까요, 나중에 스토리, 토니 케이치 런에도 물론이지만 지금 하는 베노머도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인데 거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스토리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냥 전체적으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고요. 지금 연재 중인 베놈도 되게 재밌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말만 하다 보면 끝도 없죠. 사실 이제 랜턴즈도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스원의 그린 랜턴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 그 계획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반응이 별로였어서 못했던 기억이 나고요. 하고 싶은 게 참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리버스 그린 랜턴도 꼭 하고 싶고, 그거 제가 마크 웨이드의 플래시랑 제프 존스의 플래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마크 웨이드도 너무너무 좋은데 제프 존스는 꼭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그건 참 플래시도 꼭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계속 말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제가 막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뭐 아쉽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시장 경제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죠. 둠페트롤 번역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랜트 모리슨 런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라임에 관한 말장난들이 많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웨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가 만약에 번역하신다면 어떻게 번역하실 건가요? 그런 말장난들, 라임들을. 제가 사실 저거 닥터 스트레인지 댐네이션 할 때도 진짜 고민 많이 했던 대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Hell yeah, Hell no 이런 미국 쪽에서 쓰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한국말로 바꾸면 되는데 하필 그 이제 배츠라는 캐릭터가 지옥에 관한 농담은 넌 하지 마라 라는 대사를 쳐놔가지고 어떻게든 지옥으로 이제 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지옥에 대한 관용문이 많이 없거든요, 한국에는. 그런 뭐랄까 기독교 문화권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좀 뭐 욕이긴 한데, 지옥이랑 음차를 해서 지옥가, 뭐 지옥 빠지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음차하듯이 번역을 해서 꽤 만족스럽게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내면서까지 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은 정확한 대사가 기억이 안 나서 막 뭘로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최고? 그건 당연히 사실 프랭크 밀러 때의 데어데블이, 그러니까 데어데블이라는 캐릭터를 재정의했던 때라서 그때 당시에 다른 만화들과는 좀 차별성이 확실히 있는 런이었고요. 그런 좀 인간적인 고뇌라든지 아무튼 그런 한계가 많은 영웅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참 재미라는 게, 그 프랭크 밀러가 썼을 때 데어데블을 대체할 만한 게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훌륭한 데어데블 런들이 참 많은데 결국은 프랭크 밀러의 데어데블의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프랭크 밀러의 데어데블이 참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막 뭐를 더 많이 읽었다고 말하기가 힘든 게 거의 반반. 그러니까 재밌다는 건 다 찾아서 봤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했고, 뭐 결국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수억 편의 만화를 다 볼 수는 없었고, 어쨌든 좀 막 의도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결국 반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블 DC 외에도 당연하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헬보이 너무 좋아하고, 헬보이 사실 정발도 끝까지는 아니죠. 그 특정한 시리즈는 끝까지 됐는데, 그 헬보이 처음 나왔던 시리즈는 다 됐는데, 그 외에 BPRD라든가 헬보이 인 헬 뭐 이런 식으로 헬보이 세계관의 끝까지 딱 보시면은 너무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제가 봤던 그런 세계관물로 이어갔던 만화 시리즈 중엔 헬보이가 최고였던 것 같고,
사가도 정말 좋아하고 저지 사가 지금 만족하시나요? 지금은 사실 제 생각에는 완결까지 봐야 좀 감상이 될 것 같고 트랜스포머도 참 좋아하고 어떤 트랜스포머를 제가 가져왔나요? 아이디어를. 전 사실 그 제일 처음 나왔던 애니메이션 뭐였죠? G1 시리즈를 참 재밌게 봐가지고 프라임이랑 그거 관련된 만화책도 좀 많이 찾아봤고 제일 재밌게 읽었었던 거는 최근에 그 개봉했던 트랜스포머 1에서 아마 차용을 한 것 같은 만화인데 메가트론에 대한 오리진을 담고 있는 올헤일 메가트론이라고 그걸 좀 재밌게 봤고요. 또 저지 드레드 이런 것도 재밌게 봤고 에일리언 시리즈 스타워즈도 진짜 많이 봤네요. 스타워즈는 그 클론워즈 때를 다룬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게 진짜 재밌었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개 봅니다. 참 말하면은 제가 정말 끝도 없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취향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만화를 좋아하다 보면은 스파이더맨 좋아하시나요? 스파이더맨 당연히 좋아하죠. 아무래도 번역이라는 게 원문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의 오리지널리티를 절대 가져올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의미를 가져오면서 얼마나 그 도착어에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느냐, 그쪽의 문화를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개념을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건 아무래도 캐릭터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영어 원문을 보면은 뭐 당연히 영어로 이렇게 뭐 고어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캐릭터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만큼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적으로 좀 캐릭터성을 드러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존댓말이라든지 뭐 옛날 말이라든지 뭐 사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한국어에는 좀 그런 걸 많이 차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나이대에 따라서 오는 말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좀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문장이나 단어를 창조해서라도 원문의 느낌을 가져오는 것 그게 제일의 목표입니다. 그거가 가장 잘 드러난 대사가 혹시 누구? 뭐두 책에 있을까요? 요 두 책 중에 이게 제가 요 치명적인 수호자에서 보시면은 엄청 짧은 장면인데요. 여기 이제 왜 나한테 행패냐고 이제 호통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원문은 이 정도의 그 개그성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좀 이제 표정도 좀 알맞고 한국어로 되게 잘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딱 저 장면이 하면서 요거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웹슬링어였나 아니면 스파이디였나 약간 이런 쪽이었어요. 네, 그런 되게 좀 뭐 평범한 대사였는데 좀 재밌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그 이제 덤스업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따봉 하면은 너무 재밌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따봉으로 번역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제가 한번 감히 예상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가장 난해했던 게 정복자 칸이었어요. 그것도 난해했죠. 그것도 난해했는데 그것도 하면서 꽤 고생을 했는데 사실 그 가디언 데블이 원문을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사량이 엄청 많아요. 대사량이 엄청 많은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한 거여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어렵게 쓰면은 이게 사실 뭐 너무너무 뭐랄까 좀 있어 보이는 말이라고 할까요? 있어 보이는 말로 딱 치장해 놓으면은 독자분들도 힘들어 하실 것 같고 잘난 척이라고 해요. 그쵸. 아무래도 제 생각에 그때 그 작가분인 케빈 스미스 뭐 영화 감독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 케빈 스미스 영화도 보면은 대사가 되게 많고 말장난도 많고 아무튼 뭐 장황하거든요. 횡설수설은 아니고 장황해. 근데 그 기조가 좀 가디언 데블에 많이 들어가서 가디언 데블이 진짜 장황한데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 하고자 하는 말 자체는 되게 간단한 작품이었어서 그게 진짜 하면서 참 머리가 참 많이 아팠던 작품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해했는데 읽으면서 이해했는데 이걸 한국말로 바꾸자니까 참 난해하다기보다는 참 제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지금 결과물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하고요. 왜냐면은 제가 봐도 되게 노력하면서 쉽게 바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보시고 원문 한 이슈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참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냥 원문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실지 보실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읽을 때 이해는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게 제가 읽을 때 이해는 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작품들인 것 같긴 하고요. 최근 아까 말씀하신 엘류잉의 베놈도 보시면은 구조가 추리물 같은 거죠. 사실상 처음 봤을 때 윤곽이 잡히지 않는데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소리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려주는 작품이라서 메멘토 같은. 그쵸. 그래서 이게 아마 후반부까지 보셔야지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랜트 모리슨의 둠 페트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온갖 장난을 치려고 만든 작품이라서 보실 때 조금 난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될 정도는 또 아니고 뭐 그 아리까리함 자체도 그 작품의 매력이고 작품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읽었을 때 저는 재밌게 읽죠. 그런 편입니다. 혹시 쉴드 영혼의 설계자들 보셨나요? 네네네. 끝까지 다 보셨나요? 봤죠. 네. 그것도 좀 아까 말한 거랑 걔가 비슷한. 네, 나쁜 말로 시공당했거든요. 일단 1편도 난해해가지고 2편은 영어로 봐야 되는데 난해할까봐 못 읽고 있는데 그것도 추천하시나요? 그거는 사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걸 읽고 싶느냐에 따라 그 영원의 설계자는 결국은 어쨌든 프리퀄적인 얘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마블 세계관의 설정 같은 네, 뭐 그런 거를 보고 싶으시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세계관에 대한 얘기도 좋아하지만 결국은 이 작가가 어떻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재밌게 썼느냐가 더 중요해서 다른 작품들을 더 재밌게 보는 것 같긴 해. 정발은 안 됐는데 그 에이전트 오브 헤이트라고 그것도 참 재밌게 읽었고요. 그건 좀 개그성이 짙은 작품이죠. 개그물을 좋아하신다면 정말 깊게 빠지실 거고 아니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 그냥 제일 좋아하는 제가 사실은 이쪽 세계에 발을 담근 게 다크나이트 처음 봤을 때 그때 참 요게 유치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은 그렇게 다가가잖아요. 이런 좀 유치한 애들 보는 거라고 다가가는데 그 다크나이트라는 작품을 보고 되게 작품성 있고 되게 깊이가 있는 그런 뭐랄까요 장르구나 라고 느꼈었어서 거기서부터 빠진 거긴 하죠. 막 사실 처음에도 배트맨 코믹스로 입문을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배트맨한테 되게 감사하죠. 감사한 캐릭터고 지금도 재밌게 읽고 있긴 한데 최근 런은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되게 배트맨도 거의 다 챙겨봤고 최근이 어디까지 최근일까요? 저도 정발된 것까지 봐서 배트맨 그러니까 저는 좀 고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고전을 읽다 보니 최근 거를 잘 챙겨보지를 못했었네요. 배트맨은 사실 제가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배트맨을 좋아해서 그러면은 최고의 배트맨 작가 하면은 옛날 작가가 나오겠네요. 뭐 사실 그렇죠. 최고의 작가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제일 애정한다 하면은 좀 고전을 정말 애정해서 고전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70에서 90년대면은 비교적 한 60년대 이하로 가야 고전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작가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그 시기에
배트맨을 참 좋아. 마블 쪽은 뭐 아까 말한 것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고스트라이더가 아무래도 제일 좀 애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초자연적인 쪽의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데니 캐치 90년대 고스트라이더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때 그림 보시면 진짜 수려하거든요. 그림도 수려하고 뭐 스토리 자체는 되게 그렇게 깊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데, 어쨌든 그게 시원시원하고 후쾌하고 재밌고요. 스토리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건 제이슨 아론의 고스트라이더 말고 제가 맨싱도 정말 좋아하고요. 스티브 거버라는 작가가 썼던 게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분위기를 참 좋아해서. 아무튼 그 스티브 거버가 썼던 맨싱이 재밌어요. 그냥 지금 봐도 되게 독특하고 되게 유니크하고 아무튼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뭐 말로 설명하기가 만약에 한 작품만 골라라 하면은 제이슨 아론의 고스트라이더를 고를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양이 크게 많지는, 옴니버스 한 권 정도의 분량이라서 적당하고, 스토리도 완결성 있고 뭐 고스트라이더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미드나이트 선즈 같은 경우도 요새 좀 하이프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미드나이트 선즈 아마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딱히 그들이 막 뭘 한 건 없어요. 그들이 뭘 한 건 없고 막 뭐 제대로 된 스토리라인 이런 것도 없고, 한 번 모인 적 그걸로 계속 읽어먹는 건데, 한 번 모였을 때가 그때가 이제 데니 캐치의 고스트라이더 고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90년대에 그때 데니 캐치의 고스트라이더 작가분이 쭉 이어서 쓰신 거라서 그거는 볼만합니다. 사실상 지금의 미드나이트 선즈 미디어는 다 그때 그 한 번 모였을 때의 스토리를 계속 읽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고스트라이더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아까 또 많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더 덧붙이면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현대 쪽이요. 많은 분들이 얼티밋 유니버스 좀 그쵸. 말씀하시고, 저 얼티밋 스파이더맨 진짜 좋아하는데요. 얼티밋 스파이더맨 전권 다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건 다 번역하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대사량이 많이. 그것도 이제 벤디스가 써서 대사량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 얼티밋 스파이더맨 썼을 때 벤디스가 대사는 많은데 되게 직관적인 대사들이라서 옮기기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얼티밋 스파이더맨이 하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재밌는 작품이라서 저는 사실 스파이더맨 런 중에는 제일 재밌게 봤어요. 그게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시다면 사실 직업으로 갖기에는 프리랜서거든요. 프리랜서라는 그 직업 특성상 일이 주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급여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이게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급여가 나오지는 않는 직종이라서, 제가 추천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게, 그냥 먹고 사시는데 바쁘시다 하시면은 조금 추천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잠깐 이제 뭐 여유 시간이 남는다, 그리고 이 책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추천드립니다. 뭐 사실 뻔한 얘기죠. 그 영어를 잘 하셔야 되고요.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한국어도 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책, 소설 쪽을 많이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특히나 이 미국 만화책 자체를 많이 보셔야, 왜냐면은 여기서만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 만화의 세계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있고, 예를 들자면은 뭐 단어라기보다는 제가 또 했던 것 중에 이 베놈에서도 아더라고 해요. 베놈이 아니고요, 신비오트 이름이. 베놈 신비오트의 이름은 아더인데, 이 아더라는 게 얘 이름이 아더야가 아니고 좀 다른 놈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신비오트의
에서는 좀 다른 놈이다 라고 해서 아더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에디 브록이 자기의 다른 쪽, 그러니까 에디 브록과 신비오트가 합쳐져야 베놈이니까 내 반쪽 해서 아더라고 부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다 반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통찰이라고 할까요? 통찰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쪽에 대한 좀 그런 지식이 좀 있으셔야 아무래도 막힘없이 하실 수가 있죠. 이게 지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히 저는 영상 만들 때 캐릭터 소개를 하면은 형제가 있거든요, 캐릭터들이. 근데 영어로는 브라더나 시스터라서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형동생으로 번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진짜 쉽지 않죠. 오리진이 안 나오면은 모르거든요. 저 모르죠. 그래서 사실 그냥 진짜 정보가 없다 이럴 땐 때려 맞추는데, 보통은 있어요. 보통은 얘가 언제 태어나고 이런 게 좀 정보가 있는 편이라서, 언제 태어났다기보다 좀 정황상 그런 경우도 꽤 있어서, 그런 거는 그래서 좀 이제 전거나 후의 작품들도 보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제가 했던 이 치명적인 수호자에서도 피터 부모님이 나오거든요. 피터 부모님도 피터 아버지의 형이 네. 형이 이제 엉클 벤이죠. 네. 엉클 벤이니까 그런 것도 아셔야 뭐 또 이렇게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실 거고. 뭐 주인공 아빠의 형인지 아빠의 동생인지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잘 안 나오죠. 그냥 나이대 보고 때려 맞춰야죠, 사실. 그러니까 정보가 정 없다 싶으면. 그리고 미디어 믹스 같은 거에서 바뀌는 캐릭터들도 있거든요. 그 사이클롭스랑 하북 같은.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거 많아요, 사실. 애초에 미디어 믹스에서 그냥 캐릭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런 게 참 쉽지 않죠. 이것도 사실 이거랑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거죠. 제가 뭐 당연히 남들 하는 교육은 다 받았고요. 그냥 거기서 이제 제가 영상물이라든지 뭐 이런 책이라든지 관심이 많았어서, 그냥 제가 좋아서 이렇게 찾아보고 보다 보고 또 읽다 보니까 알아야 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읽어보다 보면 또 모르는 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냥 공부한 거고, 뭐 특별한 방법 같은 거는 글쎄요. 그냥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 정도, 관심이 있어서 파고 들었다는 거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수고 엄청 많으셨는데, 오늘 어떻게 저랑 같이 함께한 소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우라늄맨님이 뭐 잘도 대접도 해주시고 이렇게 재밌게 네?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얼굴 뭐